자, MWC 2019 카운트다운이 됐죠. 자, 이번 MWC에서는 5G 관련된 부분이나 폴더블 스마트폰 관련된 부분에 판이 열릴 것이다. 이쪽 부분의 기대감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자, 아무래도 최근에 IT 관련된 기업들이 미중 마찰 때문에 많이 빠졌다가요. 요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올라오면서 같이 안정을 좀 찾고 있다가 또다시 IT 밀리니까 같이 밀리고 있는데, 자, 눈여겨볼 만한 IT 기업들 뭐가 없을까? 네, 오늘은 이번엔 MWC 관련된 좀 수혜주 중에 괜찮게 보고 있는 종목들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WC 하게 되면 아무래도 삼성 관련주가 가장 눈에 띄긴 합니다만은 우리 곽지훈 대표님 어떤 종목 좀 눈여겨보고 계십니까? 네, 그 MWC하고 오지하고 오지 쪽은 B2B 쪽이 강하다 그러죠. 소비자보다는. 그래서 오지보다는 5G보다는 이제 그 MWC 관련된 폴더폰 같은 거 많이 봐야 되는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게 그런 종목들이죠. 이녹스 첨단 소재, SKC 코오롱 PI, KH바텍, 코오롱 인더스트리, BH, 득산 네오로 이런 종목 많이 알고 있는데, 사실 이제 폴더폰이라고 하는 게 이게 정말 대중화 금방 될까 하는 게 대한 의문은 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물건이 잘 팔리고 대중화되고 이런 것보다도 기대감 같은 걸로 이제 주가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대북주도 그렇지만 이제 기대감이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은폐 행사 할 때에 이 폴더폰이 어떤 이제 모양을 보일 것인가, 또 이제 다른 이제 또 어떤 기업들 애플이라든가 이런 화웨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의 또 반응 같은 것도 봐야 될 것 같고, 하여튼 기대감으로 올라간다 보시기 바랍니다. 당장 이게 대중화된다고 보시지 마시고, 이제 기대감으로 볼 때에 어떤 종목이 좋은가 하는 것이 이제 그런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런 종목들이 이제 관련주예요. 관련 종목인데, 제가 볼 때는 이 중에서도 일단은 좀 최근까지의 실적 같은 것도 좀 괜찮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까지 실적 같은 걸 다 감안하고 기술적 모습까지 감안한다면 이녹스 첨단 소재 제가 볼 때는 이거를 한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차트들은 비슷비슷합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나 SKC 코오롱 PI나 대부분 다 종목들이 바닥을 치고 올해 초부터 이제 쭉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IT 대형주 올라가는 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이녹스 첨단이 뭐가 좋은가 하는 거죠. 뭐가 좋은가 도대체 뭐가 좋아서 이녹스 첨단 소재를 인천여고 곽지훈이가 이게 얘기를 하는가 하는 건데, 그런 겁니다. 회로 소재, 반도체 소재, OLED 소재, 이게 소재 쪽이거든요. 소재 쪽. 소재 쪽은 아무래도 이게 이제 폴더블 폰으로 꼭 안 간다 하더라도, 그게 만약에 잘 활성화가 안 된다 하더라도 기존의 스마트폰에서 이제 소재가 잘 많이 나가니까 그런 쪽에서 실적이나 이런 것이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시총이 한 4,40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영업이익이 올해 영업이익이 313억, 당기순이익은 300억 정도, 312억 정도 나오니까 싸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비싸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제 미래의 성장성이 많이 있다면은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래서 아마도 이 이녹스 첨단 소재는 앞으로 폴더폰이라든가 이런 어떤 새로운 기기들이, 신제품들이 얼만큼 인기를 얻냐, 얼만큼 대중화되느냐, 혹은 요 이제 폴더폰에 대한 투자자들의 어떤 관심도, 이런 것들이 얼마나 좀 끌어오르고 뉴스화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MWC의 가장 관전 포인트 역시 5G 관련된 부분과 그다음에 폴더블 스마트폰 관련된 이슈가 아닌가 싶은데요. 자,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이 폴더블 스마트폰 당장은 판매량이 많지는 않겠지만 기대감에 일단 주가는 좀 자극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함께 주셨습니다. 참조적으로 사실 지금 전기차가 많이 팔리는 건 아니지만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많이 올랐던 것처럼 폴더블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한 해 스마트폰이 지금 한 15억대 팔리는 것 같은데 올해 폴더블 스마트폰 팔려봐야 한 200만 대 수준이니까 아직은 크게 매출 기여도는 높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있느냐, 이 부분이 포커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은 폴더블 스마트폰 관련해서 이녹스 첨단 소재 관심주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자, 가무석 파트너의 종목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T 쪽도 좋아하실는지 모르겠네요. 어떤 쪽?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요, 약간 여자 전문가이기도 하면서 기계치적인 부분이 좀 있어요. 네. 사실 집에서 리모컨도 잘 못 다뤄서 테레비를 혼자 있을 때 못 보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 분야는 제가 다른 테마주보다 훨씬 더 많이 공부를 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종목
분이긴 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 시장들이 최근에 보면 청개구리 흐름들이 많이 보여졌었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때도 올 초부터 이루어지는데 실질적으로 그 종목들은 올 초 강스텐바이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신년이 시작되면서 오히려 급락하는 그림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1월 달 한 달 내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북 테마주들도 김정은이 신년사를 갖다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우호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1월 2일 날 우리 장 개장 시에는 대북 관련주들의 흐름들이 오히려 급락을 했고요. 또 이 뭐 CES 관련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랬는데 오히려 지금은 뉴스가 나올 때쯤이면 팔 타이밍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전에 이미 시세가 나와버리고 끝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들은 이 MWC 관련 종목들이 사실 오늘 5세대 이동통신 관련주들이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뭐 라이트론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호재가 있긴 했지만 OE솔루션도 12% 이상 대 급등을 했고요. 그래서 5세대 이동통신은 이미 오늘 올랐고 또 폴더블폰 관련주들도 사실 최근에 아몰레드 관련주들이 오르면서 원익큐브도 그렇고 뭐 여러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과연 이 반도체, 전기전자 종목들이 이 부품주들이 오르는 이유들이 정말 실적이 개선되고 업황이 좋아져서 오르는 것이냐 아니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바닥권에서 외국인 매수세 때문에 오르고 있고 또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옐로우 칩 중형주들의 흐름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수급적으로 단기적인 너무 저평가돼 있고 저점이기 때문에 오르는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좀 면밀히 보셔야 될 듯합니다. 그래서 이 폴더블폰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이제 휴대폰이 이제는 아이들도 뭐 하나씩 다 초등학생들도 들고 있는 입장이고 뭐 보통 2대씩 들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이 매출이 처음에 휴대폰 매출 같이 이렇게 이제 일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폴더블폰 그동안에 이제 아이폰 도 계속 나왔었지만 문제는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과연 경쟁력을 이길 수 있느냐는 부분인데요. 가장 큰 단점이 이 두께감이 굉장히 크고요. 그다음에 이제 출시가 됐을 때에 우리가 $2,00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고가품이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그거를 주고라도 우리가 바꿀 수가 있는. 사실 여러분들 $2,000 뭐 이 정도 치면 대부분 집안에 있는 큰 대형 가전제품 정도 하나 이상의 가격을 본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가전제품을 1, 2년에 한 번씩 바꾸지는 않잖아요. 근데 휴대폰은 보통 보면 뭐 빠르게는 6개월, 1년 요즘 막 빠른 이 세대들은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세대들은 보통 이 위약금 안 물을 때까지 들고 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이런 면에서 이제 보더라도 과연 이 폴더블폰은 아직까지는 어떤 매출과 연관이 돼서 시장의 소비자들에게 틈을 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주가는 어디까지나 심리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심리도 아주 좋은 모습들, 긍정적인 평가들이 제공이 돼야 심리도 더 좋아진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드릴 종목은 괜히 앞서 또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니까 종목이 되게 기대가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이 폴더블폰 관련과 함께 또 다른 어떤 재료도 있어서 동반 상승이 가능한 종목들을 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코롱인더라는 종목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항상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 이 종목의 기술력이 독보적이냐 아니냐 하는 것도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코롱인더는 차트의 위치는 저는 조금 더 조정을 받아서 한 57,500원대 흐름이 좋을 것으로 보여지긴 하는데 코롱인더는 폴더블폰에 들어가는 CPI 필름을 탑재하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이 기업이 CPI 탑재 투명 이 폴리이미드라는 우리말로 얘기하면 투명 폴리이미드라는 제품인데요. 요거를 양산하는 기업 중에서는 이 코롱인더와 일본의 스미모토 화학이 독보적이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 기술을 할 수 있는 기업은 코롱인더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이 투명 폴리이미드의 양산 시설을 이미 확보를 했고요. 또 지금 이제 연구 개발 중에 있는 기업이 경인양행이라는 기업. 우리가 이제 예전에 백색 가루와의 전쟁, 사카린 만드는 가치주로서 봤던 경인양행이라는 기업이 투명 폴리이미드 개발에 지금 노력 중이고 또 SKC가 2019년도 하반기에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CPI 필름이라는 게 타소재 대비해서 이제 유리를 대체하는 제품인데요. 굉장히 정기적으로 화학성 물질을 지닌 우수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유리는 무겁고 위험하고 깨질 우려도 있고 한데 이 CPI 필름이라는 게 유리를 대체하면서 투명이지만 굉장히 강도도 좋고 이런 유리의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코롱인더스트리가 두퐁이나 카네카 등의 글로벌 기업들을 제치고 독보적인 이런 기술력을 연구 개발해서 최초로 개발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동차 부품 소재 산업으로서의 동반 성장성도 갖고 있기 때문에 꼭 이
MWC를 두지 않고도 폴더블 폰과 관련이 돼서 다른 재료로도 충분히 이 정도 가격이면 주가도 어느 정도 저점 구간이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공략을 하셔도 좋을 듯해 보입니다. 네, 자 우리 가문숙 파트너께서는 이제 폴더블 관련해서는 역시 CPI 필름 핵심 기업이죠. 코롱 인더를 눈여겨보자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한편에서는 IT는 별로 안 좋아하시는 듯한 가전기기를 잘 안 바꾸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요. 핸드폰도 약속 끝날 때까지 쓰시는 분인 것 같은. 우리 가문숙 파트너께서 어느 날 내가 스마트폰을 바꿔야 되겠다 하는 순간 스마트폰 관련주를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함께 들어봅니다. 자, 얘기를 우연히 하다 보니까 앞에 두 분 전문가님께서 조금 IT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약간 기계치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그나마 여기서 제일 빠르신 분이 우리 강종혁 파트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별로 들어요. 안 빨리 보이시는데요. 저도 요즘 약정이 다 될 때까지 조금 버티는. 요즘 다 힘드십니까? 근데 제가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시장에서 지금 폴더블폰이 그렇게 많이 안 팔릴 거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저도 예전에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가 요즘 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격이 비싸다라든지 두께감 이런 부분이 전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부러움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삐삐에서 걸리면 걸리버로 넘어올 때도 누구는 삐삐 치고 삐삐. 있는데 그렇죠? 누구는 걸면 걸리버를 들고 있는 걸 보니까 전부 걸리버 쪽으로 넘어갔고 여러분들 기억을 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3G에서 4G 넘어가면서 교체 수요가 엄청 터졌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4G 같은 경우에 LTE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스트리밍으로 영화라든지 하는 부분을 볼 수 있는데 3G는 못 보잖아요. 그때 이제 교체 수요가 많이 늘어났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저는 어떤 부분을 생각을 하냐 하면 게임을 만약에 하는데 옆에서 큰 화면으로 게임을 막 하고 있다가 휴대폰 할 땐 접어서 주머니에 넣어서 가는 걸 보면 애들이 여기에 혹할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다른 가전에 비해서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폴더폰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게 할인을 많이 해주고 기본적으로 할부가 들어가는 그렇죠? 이 할부 수수료 자체가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5% 이상 정도 된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전혀 여기에 대해서는 거리낌 없이 좀 더 할부를 보통 사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정이 다 될 때까지 우리가 버티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사실 얼마 전에 삼성이 폴더블 디스플레이 부분에 게임 부분의 특허를 얼마 전에 이제 취득을 했는데 이러한 부분도 아마 이러한 주류 자체를 조금 달리려고 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시장 형성 자체는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봐주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저는 KH바텍 지금 보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이제 힌지 부분이죠. 접혔다가 이제 이 부분을 풀리는 이 부분에서 이 힌지 부분이 기술력이 굉장히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KH바텍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굉장히 좀 부진했었고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주가가 거의 뭐 바닥권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런 폴더블폰을 기준으로 해서 실적이 좀 턴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OLED 장비부터 시작해서 싹 다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 안에서 일단 KH바텍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5G 관련해서는 5G가 변화하기 시작을 하면 가장 이게 크게 변화하는 부분이 원격 진료라든지 아니면 원격 검사라든지 하는 부분에 변화가 굉장히 커질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카메라가 없이는 이제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되고요. 사실 이번에 소니였나요? 거기서도 노키아에서도 지금 얘기가 나온 게 지금 카메라를 한 5개 정도 탑재하는 스마트폰을 지금 출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카메라 모듈 관련된 종목들 특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여기 안에서도 얼마 전에 ESS가 중소기업 경쟁 업종으로 이게 지정이 되었는데 여기서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두 가지 카메라 모듈과 그리고 이제 ESS 부분 양쪽 다 수혜를 볼 수 있는 파워로직스도 같이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